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L입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 카니발입니다. 지금 카니발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였고요. 오늘 저와 함께 카니발 4세대 모델이 어떻게 이전과 달라졌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뭐 공명음은 없는지, 편의장비 좋아졌다는데 정말 괜찮은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 한번 짧게 살펴보고 가실게요.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라디에이터 그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해요. 화려해. 이전까지 카니발이 보여줬던 묵직함, 단정함과는 다르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진짜 멋지고 싶어, 멋져 보이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도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헤드라이트, 이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제 커버 같은 게 있고 그 안쪽으로 LED 램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꽤나 좀 세련되고요, 디테일한 멋이 좀 있습니다. 카니발의 멋스러운 포인트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크롬. 이 크롬으로 멋스럽게 잘 치장을 했다. 하지만 촌스럽거나 너무 눈에 띄지 않고 진짜 이 카니발을 멋지게 포장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을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벤 상용차의 느낌과는 조금 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벨트 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앞에까지 쫙, 그다음에 본넷도 봉고차함의 앞에가 이렇게 완만해서 바람이 지나가야 될 것처럼 생겼지만 우람한 SUV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카니발을 일반 패밀리카로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측면에 이 포인트 꽤 멋있어요. 꽤 멋있어. 화이트에도 멋있는데 블랙에는 이 부분이 더 많이 튀게 됩니다. 눈에 더 많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3년 라인이 좀 달랐죠.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마치 오디세이가 내려갔으니 난 올라갈래, 약간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앞열과 연속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 SUV에서 많이 주거든요.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측면에서 주기 때문에 봉고차 같지 않은 그런 SUV 같은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넣어준 것 같아요. 자, 휠 타이어 보시면은 타이어가 현재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235-55R19입니다. 지금 현재 이 휠이 19인치 휠인데 위에서 봤을 때 어떤 음각 같은 느낌은 별로 없고요. 좀 평평합니다. 기존에 최근에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휠들에 비해서는 좀 평평해요. 그럼에도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투톤으로 꽤 멋스럽게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얇게 하는 거는 좀 더 슬림한 차야, 약간 이런 느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약간 벤의 느낌이 오히려 이 휠에서 좀 나오네요. 그렇죠? 후면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단정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냐면은, 왜 그랜저가 생각났지? 그렇죠? 그랜저처럼 약간 얇고 약간 이렇게 뭔가 여기에 만약에 이거를 절지선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해주셨다면은 아마 K7이나 K5가 생각났을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LED 라인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가 굉장히 이렇게 가로 뭔가 딱 되게 단정하죠. 역대 카니발 뒷모습 중에 가장 전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쁘게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테일 램프가 입체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평평하게 했어도 몰랐을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측면에서의 멋이라든지 이 후측면에서의 어떤 디테일한 멋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신차답게 이렇게 입체감 있는 테일 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해진 디자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어 와이퍼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렌토에서도 참 잘 적용했다 싶었는데 역시 깔끔한 이유가 여기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깨알 같은 디자인인데 이런 필기체 서체가 바뀌었죠. 카니발, 그 다음에 여기 리무진, 마세라티 체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레터링이, 필기체가 꽤 이쁘게 나온 것도 이 뒷면의 어떤 멋을 조금이나 플러스 1, 2점 더 추가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이미 많이 찾아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카니발이 1년 전에 풀체인지 소식이 들릴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좀 더 상용차스럽지 않은 실내 인테리어를 우린 예상을 했어요.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어떤 부분은 세단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상용차 같은 느낌이 그나마 이쪽에서 보인다는 게 뭐냐면, SUV라면 요즘은 다 여기 이 정도까지 좀 높이가 좀 높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트를 최대한 낮춘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차는 어디까지나 카니발이고 큰 차체고 높이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느낌으로는 제 허벅지보다도 이 중간 센터 패시아의 위치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일단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풀 사이즈의 LCD 패널 2개가 연속되어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 미래지향적인 차, 최신식 차야,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포인트로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 벨트레이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위에서 비춰주시겠어요? 이미지는 저는 일자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여서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세하게라도 이 위쪽 상부 쪽이 살짝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요 바람 송풍은 아래로 최대한 내리면 요 허벅지 위에까지, 저는 이게 내려도 내 다리는 못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의 최저 높이가 이렇다 보니 이 송풍구는 제 허벅지까지 충분히 시원하게 할 정도의 높이 조절이 되고요. 상부 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로 바로 올 수 있을 그런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랩핑지인데 약간 우드 느낌을 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다시 터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공조장치들이 편하게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쪽으로 수납함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전 포트가 있고요. 자, 그 밑으로 컵홀더가 있고 지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고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파킹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오토홀드 드라이브, 지금 디자인이 그대로 전 차종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풍 시트 다 기본으로 들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추가로 이렇게 어라운드 뷰, 전자식 변속기를 한 차량에 그 아래쪽에 수납함을 안 해주는 건 사실 직무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여기 해주지, 여기 아끼냐 했는데 보니까 이쪽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워. 그쵸? 여기를 뻥 뚫어 놓으면 팰리세이드처럼 충분히 많은 짐을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준비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넓직해 가지고 안에 수납함도 넓직합니다. 근데 깊이는 깊지 않아요. 다른 거는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특징적인 부분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자,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뒷좌석에 썬루프를 조정을 한다라든지, 앞좌석 이렇게 할 수 있는 터치 부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 등이 들어가 주는데 이 부분이 꽤 깔끔하고 하이패스가 이렇게 상부 들어갔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전방에 이 거추장스러운 어떤 하이패스 룸미러가 훨씬 더 슬림하게 조정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좀 만족스러운 게, 예전에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의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야박했거든요. 오토가 아니었어요. 운전석만 오토였고 나머지는 다 오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토로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을 싹 봤습니다. 조금 불만족스러운 거 하나는 무드등이 야간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넓적한 하얀색으로 보이거든요. 저쪽에서 보면은 사이드 미러랑 같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가 컬러를 바꾸려고 했더만 컬러가 안 바뀌더라고요. 컬러 조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저희가 팰리세이드 7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직접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2열을 디테일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바로 주행을 나가면서 주행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행을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트 포지션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시트 포지션은 2열 시트에는 있지만 1열 시트에는 이 허벅지 받침이 없어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를 최대한 현재 낮춘 상태고요. 시트의 착자감이라든지 어떤 잡아주는 것도 뭐 편안합니다. 예, 카니발스러워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죠. 다이얼이 버튼보다 직관적이고 더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딱 이렇게 운전을 딱 출발을 하니까
팰리세이드랑은 다른 길고 무겁고가 딱 느껴집니다. 예, 길고 무겁고. 자, 이게 좀 불특정한 길을 갈 때 네, 진동이 딱딱 오는데 근데 잘 걸러져요. 전 개인적으로 SUV는 너무 물렁하면 좀 멀미나지만 이 정도로 이런 시트감이 훨씬 더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럴 때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로 한번 해놓고, 그 카니발에 아직도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공명음 2열 3열에서 공명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밴 형식으로 생긴 이 모양 자체가 사실은 엔진음이 이 안쪽에서 점점점 증폭이 되면서 2, 3열로 갈수록 이게 커지는 게 공명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공명음 문제가 카니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에나라든지 오디세이도 공명음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기에는 공명음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량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공명음이라고 할 수 있는 진동음, 그런 어떤 울리는 음을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에코모드로 지금 주행하는데 뭐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제가 이 카니발을 타면서 약간 이 승차감을 좋아하거든요. 약간은 물렁물렁한 거. 너무 이 전고가 높은 차량이 서스펜션이 딱딱하게 되면은 승차감이 너무 안 좋고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가 높은 차량을 꽉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약간 여유가 있는 서스펜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꽤 잘 걸러줍니다. 다만 승차감이 좋은 SUV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차이점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달릴 때는 이게 뭔가 계속 진동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서스펜션이 여진이 계속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건 차가 워낙 길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숙성은 사실은 많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이전에 카니발은 뭔가 오픈된 느낌이 강했어요. 엔진룸과의 이 격벽도 뭔가 방음이 잘 안 되어 있고, 외부와도 뭔가 외부에 진행하는 차량의 소리가 굉장히 잘 들렸거든요. 풍절음도 그렇고, 풍절음도 이 사이드미러에서부터 해서 또는 저 2열이나 3열에서 이 유리창에 비치는, 그러니까 B필러나 C필러에 부딪히는 그 음도 꽤 컸거든요. 근데 어쨌든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정숙함은 역시 돈이 중요한 비용이 이중접합 차음률이 느니까 확실히 조용해지고요. 또 이전보다 확실히 또 방음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이전 세대보다 확실히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A필러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쿼터 유리가 보이고, 쿼터 유리 쪽으로 시야각이 확보가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사이드 미러가 위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다 보니까 저 창으로 조금 더 가림 없는 그런 시야각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 일단 에코모드로 이렇게 연비를 아낀다 생각하고서 타면은 그냥 뭐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가속하는데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요. 현재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2200cc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가속감, 변속 충격 없는 그런 부드러움을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운전하고자 한다면 에코 모드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스마트 모드를 해놓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땐 가속이 필요하죠. 이럴 땐 또 이렇게 하면은 스마트 모드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스포츠 모드를 한다, 일단 계기판이 K5 때부터 적용된 그 스포츠 모드의 그래픽으로 변경이 되고요. 좀 더 RPM을 높게 쓰면서 힘을 더 쥐어짭니다. 근데 방금 전에 살짝 언덕길이었거든요. 소리만 커지는 느낌이고요. 평지에서는 좀 더 높은 RPM을 사용하면서 가감속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패들 시프트로 가감속을 할 때 중간에 힘이 갑자기 쑥 빠지는 파워벤트를 제대로 못 잡고 들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스포츠 모드를 해놓고 하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전 세대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딱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MDPS가 적용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유압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전자식 MDPS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차선 유지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과 완전히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핸들링도 이전보다 좋습니다. 물론 소렌토와 비교한다면 RMDPS가 아니고 CMDPS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젠 이거 빠지면 좀 아쉬워요. 그렇죠? 확실히 K5보다 높이가 높으니까 뒷좌석 멀리서 오는 차량의 전고까지 보일 정도로 잘 보이죠. 같은 엔진이 들어갔는데 차체가 다르잖아요. 팰리세이드 오너로서 좀 차이점이 있나요? SUV가 실내 공간이 크고 안에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습니다. 활용면에서. 그럼 SUV랑 비슷한 형태의 이 카니발, 넓고 넓은 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카니발이 낫지 않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오너들이 SUV를 선택하는 이유가 가장 큰 차이 나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의 차이가 주행 감성과도 연결되고요, 승차감이랑도 연결되다 보니까 SUV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카니발의 최고 좋은 승차감을 보이는 좌석은 1열이다. 그 다음이 2열, 그리고 그 다음이 3열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카니발은 지금 7인승 현재 이 카니발만 봐도 2열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다른 점이에요. 2열 승차감만 놓고 보면은 SUV인 팰리세이드가 더 좋습니다. 카니발보다. 약간 물컹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진동이 물컹임다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속감은 팰리세이드도 처음에 2200cc 엔진, 디젤 엔진이 이 큰 차체에 되겠냐, 약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타고 있는 카니발보다도 더 경쾌한 주행 감성을 보이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무게죠. 총 중량이 한 약 180kg 정도 이상 차이 나거든요. 180kg 정도면은 날씬한 분 한 3명 정도가 더 타고 덜 타고의 차이니까 중량의 법칙을 거스르긴 사실 힘들죠. 하지만 제가 지금 몰고 있지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또 더군다나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예전에 카탈로그를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대구경 브레이크 적용, 이런. 근데 요즘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 적용된 게 보니까 예전 카니발과 비교하면 캘리퍼라든지 브레이크 디스크가 더 큰 대구경이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일단 저속에서 공도에서 사용하기에 브레이크 성능은 좋다. 쏘쏘로 하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밀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네. 고속에서는 이제 다른 얘기겠죠. 이번 카니발에는 많은 첨단 사양들이 적용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뒷좌석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잘 만들어 놨는데 뭔가 이 뒷시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뒷좌석에서 음성인식도 그렇고 이 기능도 그렇고 여러가지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인터페이스에 조작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이런 기능이 된다는 거가 약간 프리미엄스러운 약간 그런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기능을 한번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동작을 시키고 차선 유지 기능을 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을 시켜 보니까 잘해요. 네, 중앙을 잘 찾아갑니다. 열심히. 왜냐면 CMDPS다 보니까 자기가 조정을 하고서도 좀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타를 해줍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앞에 살짝 이제 선회 구간인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툭 쳐볼게요. 가운데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잘 조절을 합니다. 좋은데 이것도 조금 구별을 줘야 되겠죠. 네, 소렌토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소렌토에서는 정말 이 유지 기능이 굉장히 좀 더 정교한 느낌이었다. 차량의 크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RMDPS를 가지고서는 이 조타를 하는 거와 CMDPS를 가지고 조타를 하는 거에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밴, 대한민국 대표 카니발을 시승해 봤습니다. 네, 확실히 풀체인지스럽게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했는데요. 패밀리카로서 카니발을 염두하셨다면 이전보다 더 만족감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